자, 윤통의 헌재에서의 임기 단축 개헌 이런 발언이 여러 가지로 후유증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강경 보수 일각에서는 왜 그 발언을 했을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살라고 비루하게 임기 단축하고 개헌하겠다고 헌법재판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으냐? 또 일부는 국민의힘 내부에 저 비열한 배신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런 말을 한 것이냐.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비판의 열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윤통이 헌재에서 내가 다시 기각되어서 복귀하더라도 사고 안 친다. 임기 단축하고 개헌하겠다 해서 자신의 이 재범, 즉 계엄이라는 사고를 다시 안 할 거니까 헌재가 자신을 선처해달라는 의미로 말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윤통도 검찰 말단부터 수장까지 올라가는 검사로서의 모든 경력을 거쳤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헌재가 자신을 어떻게 결정 내릴 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헌재 판결을 직접 가서 참여하면서 그걸 몰랐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 알만한 사람이 왜 헌법재판관 앞에서 개헌을 말했을까? 그것이 지금 좀 비판적인 사람들의 말처럼 꼭 사고 안 칠 거니까 봐달라, 재범 안 하겠다라고 그런 약속으로 던져졌을까?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요, 정치권에 보면요, 이재명이가 지가 무슨 비례대표 공천을 주고 또 조그만 그런 한두 명 있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없는 당까지 포함해서 민주당 포함 5개 당을 만들어서 헌정수호연대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야당 전체 원탁회의를 통해서 다 끌어들였죠. 그래서 이재명이 그렇게 만드는 거는 대선으로, 조기 대선이 이제 자기는 있다고 확신하겠죠. 조기 대선으로 갈 때 이재명이라는 브랜드 하나로 아주 그냥 평판이 좋지 않은 비호감 브랜드 하나로 그냥 이재명 당선이냐 낙선이냐로 가면 대통령을 탄핵시켰음에도 낙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신이 헌정수호연대라고 해서 야권 전반의 지지를 받고 야권에서 자신한테 삐딱한 비명, 반명, 친문 등이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확장성이 낮으니까 이재명이가 중도 보수라고 하며 국민의힘은 이제 거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의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법에 반대하고 주 52시간에 반대하고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하면서 이재명이가 무슨 놈의 중도 우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반미, 친중, 친러, 그리고 반일인 이재명이 아닙니까? 안보적으로도요. 그래서 중도 보수가 될 수 없죠. 이재명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혼자서 비호감에 고립될까봐, 야권 내에서도 고립되고 우파들은 이재명을 일제히 압박할까봐 헌정수호연대니 중도 보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윤통도요, 만약을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 평론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통 탄핵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가 말하기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말을 좀 삼가했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는 걸 미리 좀 알아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서로 공유되고 전파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운을 뗀다면 이재명의 중도 보수론이나 헌정수호연대에 맞추어서 윤통은 반 이재명 연합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하나로 다 모여가지고 어쨌든 이재명을 날리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요구하는 것은 개헌일까요? 그러면 이재명에 반대하는 세력을 모으려면 일단은 개헌을 전제하지 않으면 보수 내부에서부터도 지금은 말 안 해도 윤통이 탄핵이 인용되어 버리면 아마 윤통을 비난하면서요, 조기 대선이 윤통 비난 경쟁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윤통 계엄이 잘못됐다, 탄핵도 당할 만했다, 이런 식으로 변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통의 도토리들을 보면 전부 독자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당내의 지지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층의 지지가 낮기 때문에 전부 개헌을 말하고 있어요. 또 반 이재명이면서도 국힘이 아닌 중도나 중도 좌파 같은 경우에도 전부 개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윤통이 개헌 카드를 빼들지 않고는 이들을 결합시켜서 반 이재명 연합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개헌의 실질적 내용은 이제 나중에 뭐 헌재 폐지도 넣고 국회 해산권도 넣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도 지금은 일단은 조기 개헌을 기치로 건 반 이재명 연합 후보를 내야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요 국힘 도토리들 골라가지고 하나 했다가요 저기 명태균이한테 죽고 탄핵 찬성 시비로 걸리고 그래서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이번에 나서는 후보는요 솔직히 윤통이 영향력을 지금은 미칠 수밖에 없다. 지금 여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윤통이 되어버렸습니다. 탄핵이 돼도 마찬가지고요. 탄핵 이후에 분노 게이지는 더 높아질 거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높아진 극단의 분노를 표출하는 보수층에서 지금 저 국민의힘 도토리들이 내가 해먹겠다 이랬을 때 그들이 지금 검찰, 경찰, 명태균 수사에 당하고 또 탄핵 찬성에서 거부감으로 당하고 이래 되면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 추천 후보 제가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윤통이 이런 반 이재명 연합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국민 추천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 이 사람이 자신은 개헌을 이루고 여야 화합을 이루고 그러면서 물러나겠다. 임기 1, 2년 안에요. 이렇게 약속하는 그런 조건을 내걸면 그야말로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의 경우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거기서 승리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 내버려 둬서 저들끼리 하나 뽑아서 내가지고는 아마 윤통이 탄핵 인정되고 나면요 국민의힘에 대한 보수층의 염증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거예요. 너들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뒤에서 재뿌리고 낮에는 반대하는 척 하면서 밤에는 줄 서고 그래서 너들이 주반 야대한 것 아니냐. 낮에는 반대하는 척 저녁에는 대선에 줄서기 이런 신이 없는 놈들이 어디냐. 너들은 이번에 죽어도 안 찍는다. 이래 될 가능성이 크고요. 보수의 상당수가 사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통은 1차적으로 본인이 탄핵이 기각돼야 되는 게 중요하겠지만 현재 돌아가는 추세 또 마음력 임명에 대해서 헌재가 미련 갖지 않고 일찍 정리해버린 걸 보면 헌재 내부에서 탄핵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분위기도 매우 커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그렇다면 윤통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도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야지 탄핵 기각만을 내걸었다가는 탄핵이 인용되어 버리는 사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고 점점 본인의 영향력이 사라져갈 수 있고 조기 대선 분위기에 묻혀서 그냥 다들 글로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잊혀진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통 입장에서는 어쨌든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국민의힘이나 또 보수 지지자들의 지지를 끌고 가서 본인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이번에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조기 대선에서 보수가 승리해서 자신에게 씌워진 고리를 빨리 빠져나가서 명예를 회복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윤통이 지금 헌재에서 개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헌재 보고 살려달라는 그런 신호로 해석해서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탄핵 인용까지 대비한 그 이외의 수하고도 연결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